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석사과정 그리고 DSBA 연구실 소속 윤은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랭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랭크란 세르게이 브린과 레이리 페이지가 만든 랭킹 알고리즘인데요. 이 두 사람은 구글의 창립자로서 레이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랭크의 이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목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페이지랭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페이지랭크에 대한 개념, 그리고 페이지랭크가 사실 마르코프 체인하고 되게 연관이 깊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논문의 실험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인트로덕션으로서 페이지랭크의 개념과 히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랭크란 무엇일까요? 페이지랭크란 그냥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웹페이지들의 랭킹을 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들 간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중요한 페이지를 찾는 것이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웹의 큰 환경에서 제가 검색어로 좋은 대학원생이 되는 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 페이지들이 쫙 나타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과연 제가 검색한 검색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페이지는 무엇일까요? 웹페이지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웹페이지들이 존재를 할 때 그때 그래 페이지들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로서 하나의 웹사이트가 다른 웹사이트를 이렇게 참조하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프 내에서 페이지랭크 기법을 사용하면은 어떤 페이지가 가장 검색어와 잘 어울리는 페이지인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검색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페이지를 찾기 위한 페이지랭크의 가정은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이 참조했는가, 그리고 참조한 사이트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웹페이지의 이 영향력 또는 랭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 페이지들이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는지, 또는 이 하이퍼링크를 건 페이지들의 그 자체에도 어떤 랭킹이나 영향력이 있을 건데 그 영향력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가정으로 깔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구글 프로젝트의 이름이 백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만큼 하나의 웹페이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뒤에 배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참조 페이지가 많은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한 페이지의 영향력도 살펴본다는 것인데 사실 페이지랭크 이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으나 사실 요 왼쪽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들이 참조했는가라는 이 절대적인 양에만 좀 집중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랭크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과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페이지랭크를 만들고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과정에서 구글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페이지랭크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랭크의 좀 더 심화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노테이션을 미리 여기다가 좀 적어 놓기는 해서 그거를 다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웹페이지 U가 있을 때 이 U에 대한 랭크를 구하기 위해선 U의 백링크들을 V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V에 대한 랭크를 구하고 그것을 V가 뻗어나가고 있는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예시에서 V가 3개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NV가 3이 돼서 RV에 3을 나눠서 모든 자신이 참조하고 있는 사이트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의 랭크는 자신을 가리키는 백링크들의 랭크를 수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여기에 해석을 가하자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모든 백링크들을 다 계산을 한다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백링크의 개수에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백링크들의 랭크를 이렇게 가져오는 건 그 백링크들의 랭크도 페이지 랭크 계산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왜 n으로 나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저희가 웹페이지는 아무래도 그 아카데믹 페이퍼들과는 다르게 좀 상업적인 목적, 즉 자신의 웹페이지에 들어오게 하려고 많은 좀 허위 광고를 한다든지 뭐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끈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진 사이트들은 아무래도 이 n이 되게 클 것입니다. 왜냐면 수많은 것으로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이트들에 다 보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n이 높으면 자체적으로 이 랭크가 많이 나눠져서 보내는 랭크의 힘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n으로 나누는 것이 상업적인 페이지냐 아니면 진짜 검색어에 어울리는 페이지냐를 분류하는 기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링크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백링크의 영향력, 그리고 참조의 신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하나의 웹페이지 U에 대한 랭크에 대한 계산법이었고, 근데 저희가 웹페이지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계산을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폼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웹페이지들의 관계를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A, B, C, D의 인접 행렬을 먼저 구합니다. 그거를 adjacency matrix라고 하고 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 B, C, D 마찬가지로 A, B, C, D가 있을 때 그러면 인접해 있는지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연결이 되어 있는지만 0과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이퍼링크 매트릭스를 바로 구해서 얼마나 몇 개로 뻗어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지금 3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다 넣어주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랑 D에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2분의 1씩 나머지도 똑같이 하이퍼링크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던 랭크 벡터를 매트릭스 연산으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맨 위에 것만 보면은 이렇게 구한 식이 RA가 됩니다. RA는 결국에 2분의 1 RB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의 랭크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새롭게 RA부터 RB, RC, RT가 새롭게 연산돼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를 보면은 RA는 사실 RB로부터 밖에 랭크를 못 받습니다. 참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분의 1 RB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저희가 RT 플러스 1은 하이퍼링크 매트릭스하고 현재 시점의 RT를 곱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랭크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페이지 랭크 연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라 함은 랭크 싱크, 즉 랭크가 사라지거나 발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두 가지의 경우를 데드엔드 또는 스파이더 트랩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데드엔드 같은 경우에는 댕글링 노드라고도 부르는데, 댕글링 노드란 이 달랑달랑 거린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노드 하나가 단순히 랭크를 전달받기만 하지 이렇게 다른 데로 연결되지 않아서 자신의 랭크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트랙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랭크가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랭크가 얘한테 전달되고 얘한테 전달되고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스파이더 트랩, 즉 이 그래프 내에서만 갇혀서 플로우를 타게 되는 꼴을 말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이나 많은 블로그들에서 랜덤 서퍼 모델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랜덤 서퍼 모델이란 웹페이지를 탐방하는 웹 서퍼의 행동을 랜덤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루프에 빠지거나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 랜덤하게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게시물이 되게 흥미로워서 계속 쭉 타고 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참고 자료가 무엇인지 쭉 타고 가다가 그 참고 자료를 탔는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참고 자료가 참조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뭐 공부를 그만하거나 아니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아예 다른 페이지로, 즉 링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루프를 벗어나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링크를 계속 따라갈 확률을 0.8, 랜덤으로 다른 사이트로 점프할 확률을 0.2로 두는 이 랜덤 서퍼 모델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이 데드엔드랑 스파이더 트랩을 모두 이걸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데드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다음과 같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A랑 B 노드가 있는데 A의 랭크가 1이고 B의 랭크가 0이라고 했을 때,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그러면 이 1이 오른쪽 노드의 랭크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0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B는 전달할 곳이 없기 때문에 B의 랭크는 바로 0이 됩니다. 그리고 A의 랭크가 B로 전해진다 한들 0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리고 그대로 A는 0, 0, 0, 0, 0, 랭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드엔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드엔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스토캐스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하나의 컬럼이 확률값으로 나타나지 않고 총합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것은 뒤에서 마르코프 체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 댕글링 노드를 해결하는 방식이 랜덤 서퍼는 아니다, 형태는 비슷하지만 랜덤 서퍼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그래서 댕글링 노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다 5분의 1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5분의 1을 추가를 해주는 거는 이 댕글링 노드가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확률을 포함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스파이더 트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오리지널 그래프가 있고, 이 웹 구조에 또 다른 그래프의 꼴이 있었는데, 그것이 스파이더 트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 스파이더 트랩이 갖고 있는 문제로는 A가 1이고 B가 0이라고 했을 때 A의 1이 B로 갔다가 B의 0이 A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랭크가 변하지 않고 계속 발산하게 됩니다. 즉, 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 내에서, 이 스파이더 트랩 내에서 랭크가 계속 보존이 되면은 다른 데 존재하는 구조들에서, 그래프 구조들에서 얘만 계속 수렴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 얘네들은 다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스파이더 트랩이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랜덤 서퍼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데드엔드에서도 랜덤 서퍼의 모델과 좀 되게 비슷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노드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은 G 노드에서 다른 곳으로도 발산할 수 있는 확률, 자신의 랭크를 전달할 수 있는 확률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데드엔드를 먼저 해결을 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스토캐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로서 그 링크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균일한 확률로 다른 노드로도 계속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을 추가를 합니다. 그것을 m 하고 1 빼기 m의 확률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0.8과 0.2, 즉 0.8의 확률로는 링크를 계속 따라가고 0.2의 확률로는 랜덤 점프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원 논문에서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m의 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지 않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m의 적절한 수가 몇일까를 실험을 해본 결과 0.8 또는 0.9 사이의 값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매트릭스를 구글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뒷장에서 봤었던 이 m 곱하기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더하기 1 빼기 m 곱하기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를 구글이 발명했다라고 해서 구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리 차원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먼저 adjacency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노드들이 있냐 없냐, 링크가 있냐 없냐로 1, 0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것을 확률 값으로 나타내는 하이퍼링크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리고 데드엔드 문제를 해결하여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에다가 최종적인 구글 매트릭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서퍼 모델을 추가하여서 다음과 같은 최종꼴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데드엔드와 스파이더 트랩을 모두 해결하는 매트릭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구글 매트릭스를 랭크에 곱해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 논문이 아무래도 1998년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후속적인 발전이 있고 좀 정갈한 형태로 정리된 꼴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랭크 U 여기까지는 되게 똑같거든요. 오리지널 페이지 랭크와 식이 되게 똑같은데 여기 앞에 사실 C라는 컨스턴트가 하나 붙습니다. 이 C는 노멀라이징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랭크를 애초에 이것을 다른 형태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른 형태로 주기 때문에 확률 값으로 나타내지 않고 C를 곱해서 변환을 시키는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랭크를 랜덤 서퍼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오리지널 페이지 랭크에 다른 노드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더해주겠다가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데드엔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 없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실험할 때는 댕글링 노드를 그냥 없애버리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랜덤 서퍼 모델을 통해서 스파이더 트랩만 해결한 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랭크 벡터, 이게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리고 이게 랜덤 서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헤맸던 부분은 요 파트인데요. 요 파트에서 AR 프라임 플러스 2에서 R 프라임을 꺼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가 R로 나오는 거는 2에서 R이 왜 나오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옆에 이제 since R 프라임의 원놈이, 즉 R 프라임의 총합이 1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게 1이다. 왜냐면 당연히 랭크 벡터는 저희가 확률의 값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원놈이 1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벡터에다가 1을 만들고 R을 곱하면 이 1이 사실 1로만 이루어진
벡터인데, 그래서 1로 이루어진 벡터들과 지금 랭크를 다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다 합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와 스테이트 벡터인 랭크 벡터의 연산꼴로 나타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랭크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마르코프 체인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의 정의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페런 프로비니우스 시럼, 그다음 파워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코프 체인은 시간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는데요. 레이니와 스노우와 써니라는 날씨가 있을 때, 오늘 이런 날씨가 있을 때 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시간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레인이었으면은, 그러면 내일도 레인일 확률은 0.8, 그리고 오늘은 레인인데 내일은 써니일 확률은 0.18,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리고 타임 t의 어떤 스테이트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레이니, 스노우, 써니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타임 t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것이 마르코프 체인에서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스토캐스틱, 즉 컬럼이든 로우든 하나의 컬럼이 합쳐서 1, 그리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확률 값에 대한 편이면은, 이 트랜지션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또는 디스트리뷰션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 타임 t 플러스 1과 그리고 타임 t는 s로 곱해져서 같은 것이 아니었죠. s에다 rt를 곱해야 rt 플러스 1, 즉 같지 않던데 rt 플러스 1과 rt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면은. 사실 이 마르코프 체인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스토캐스틱뿐만이 아니라 irreducible, periodic이 있습니다. irreducible 먼저 살펴보면은 부분 집합으로 리듀스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지금 2에서 3으로 간 다음에 3에서 다시 1로 2로 가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근데 저희가 오른쪽과 같이 0.2 이렇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줘도 해당 상태를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periodi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를 갖고 순환을 한다는 건데 1에서 2, 3, 4, 3, 2, 1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태의 트랜지션 매트릭스인데,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 사실 애초에 4를 먼저 출발하는 경우, 즉 이렇게 다양한 경우도 있고 4를 갔다가 다시 2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4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을 해야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스파이더 트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돼 있어서 이 마르코프 체인이 애초에 페이지 랭크를 도와주려고 존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요 꼴이 요 안에서만 갇혀 있는 이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얘랑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는 모습들이 다 스파이더 트랩의 형태거든요. 스파이더 트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해당 irreducible과 periodic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마르코프 체인이 결국에 가능한 이유, 즉 어떤 이터레이션을 돌면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보장을 받는 이유가 Parent Frobenius Theorem 때문입니다. 해당 시어럼은 어떤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또는 컬럼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라면은 아이겐밸류가 1보다 작거나 그리고 가장 큰 도미넌트 아이겐밸류는 1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겐밸류와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는 모두 양수이며 벡터의 합이 1이다 라는 시어럼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t 플러스 1에서 rt와 같아지는 이 순간이 오려면 사실 rt에다가 s를 곱해도 그대로 r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r은 sr이라는 꼴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1 곱하기 r은 sr, 이것은 r이 아이겐 벡터 그리고 1이 아이겐 밸류로 나타내는 꼴이죠.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에서 사용하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애초에 다 포지티브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겐 밸류가 1이고 아이겐 벡터가 포지티브인 꼴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르코프 체인은 스토캐스틱 irreducible aperiodic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수렴을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랭크가 마르코프 체인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코프 체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데드엔드와 스파이더 트랩으로 볼 수가 있었죠. 이 스파이더 트랩과 데드엔드가 이 irreducible과 aperiodic 또는 스토캐스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드엔드를 먼저 살펴보면은 포지티브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A와 B 그리고 C를 살펴보면은 이것이 데드엔드였죠. 이거를 트랜지션 매트릭스로 살펴보면은 확실히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스토캐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겐밸류가 1이 아니게 돼서 수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스파이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스토캐스틱 매트릭스가 아닌 경우가 아니라 스토캐스틱 매트릭스이긴 한데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이거는 맞지만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A, B, C, D, E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periodic이고 그리고 reducible 하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아서 아이겐밸류가 1인 벡터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페런 시어럼을 살펴봤을 때 아이겐밸류가 하나, 도미넌트 아이겐밸류가 딱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스파이더 트랩도 수렴이 불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이겐밸류 벡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냥 아이겐밸류 벡터를 바로 구해버리면 될 것 같거든요. R은 SR이니까 R은 SR의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가 이게 페이지 랭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1이면 되는 그 꼴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S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저희가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실험에서 막 322 밀리언으로 링크 개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스파스할 것입니다. 이렇게 스파스한 경우에는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되거든요. 데이터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면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에 파워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거는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르코프 체인이 다음과 같이 이터레이션, 파워 메서드를 통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연산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은 딱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랭크 수렴이 정말 되는가를 봤을 때 확실히 수렴을 하고, 그리고 322개의
322 밀리언 링크를 52번의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수렴을 하고, 그리고 161개의 밀리언 링크를 45번 이터레이션을 돌렸을 때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증가해도 속도면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개수에 비례하지 않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 서치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기 이때 검색어를 university라고 검색을 했을 때 페이지 랭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대한 검색어를 내더라도 좀 뭔가 진짜 대학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대학을 먼저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나 일리노이, 인디아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존재했던 검색 엔진 중에 알타비스타라는 검색 엔진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니버시티를 동일하게 검색을 하면은 Optical Physics at the University of Oregon, 좀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대학교, 또는 세인트 엠브로스 유니버시티, 이렇게 좀 덜 중요한, 즉 유니버시티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유니버시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니버시티라는 검색어를 사용했을 때 결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여 페이지 랭크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이지 랭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